악몽 같은 교통사고에서 겨우 목숨을 건진 한 남자. 그런데 그 속엔 누군가의 끔찍한 계획이 숨어 있었습니다. 무려 4명의 인생을 집어삼킨 죽음의 질주. 그 속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2006년 1월 24일) 새벽 5시경이었습니다. 경기도 양주의 한 도로에서 어떤 남자가 비틀비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술을 드신 건가요? 위험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잠시 뒤에 중형차 한 대가 달려오던 그 남자를 그냥 치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목숨은 건졌는데 정말 많이 다쳤습니다. 전체 18주가 나올 정도였는데요. 2년 넘게 입원을 하고 또 수술도 여러 번 받았고요. 결국 5급 장애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45살의 민 씨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사고 당시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날 저녁에 집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었다고 해요. 술을 마신 것도 아니고요. 그러다가 졸려서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눈을 떠보니까 병원이었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됐더라는 거죠.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예요. 집 앞이 아니네요? 걸어간다면 사실은 너무너무 먼 거리니까 또 차로 1시간 거리니까 이거 차를 몰고 갔다라고 보기 좀 어렵고요. 사고가 나고 무려 6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민 씨가 출근을 하려고 집을 나섰는데 갑자기 낯선 남자 2명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양쪽 팔을 덥석 잡았습니다. 이건 또 무슨 상황이에요? 깜짝 놀라서 왜 그러시느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살인사건 용의자로 체포한 건데요. 근데 이제 민 씨가 누굴 죽였거나 죽이려고 시도한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민 씨도 납치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안 끌려가려고 이제 끝까지 버티다가 억지로 차에 탔는데 진짜로 서울지방경찰청 주차장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정말로 뭐 잘못한 게 있는 거 아니에요? 체포가 된 건 과거에 있었던 교통사고 때문이라는 겁니다. 가해자와 짜고 이렇게 위장 사고를 벌인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이분이 피해자인데 왜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경찰이 그 당시에 수사하던 살인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용의자가 2이었다고 합니다. 그 사건에. 그런데 그들 둘 중에 한 명이 바로 그 민 씨를 차로 친 가해자였습니다. 일단 살인 용의자 둘 다 6년 전 사고 현장에 있었고요. 둘 중 한 명이 사고 발생 이전부터 피해자 민 씨안의 명의의 전화와 통화한 내역이 나온 겁니다. 민 씨의 아내 명의의 전화로요? 사고 전후로 그것도 무려 100통이 넘게 통화를 한 기록이 확인되었습니다. 보통 부부 사이에서는 그 뭐 배우자 명의로 휴대폰 뭐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경찰은 민 씨가 아내 명의로 된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이 가해자랑 짜고 사고로 위장을 해서 보험금을 받았을 걸로 이제 아마 추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엔 사고의 여파가 너무 큰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민 씨는 뭐라고 했나요? 나는 그때 전화는커녕 가해자조차 만나지 못했다. 이 가해자와 연락을 취하고 사건을 처리한 것은 모두 다 아내가 한 것이다.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약간 애매하네요. 맞아요. 네. 형사를 하다가 보면요, 용의자들이 말투나 행동 뭐 이런 거 등등을 보면 대충 이건 연기다, 아 이거 거짓말하고 있다, 이게 딱 보이거든요, 사실. 네. 그런데 진짜 이 민 씨 말이 맞는 것처럼 느껴지더래요. 정말 착한 사람 같은데 이런 느낌을 받았다는 겁니다. 전치 18주면 사실은 죽을 수도 있는 죽다 사는 거잖아요. 아주 중상이에요. 이거를 뭐 본인의 목숨을 내놓고 짰을 일은 없다. 네. 그때 민 씨 머릿속에 굉장히 이상한 기억이 하나가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갑자기 기억이 떠올랐네요. 본인이 컴퓨터를 하다가 잠들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 직전에 아내가 준 한약을 마신 거예요. 그리고 눈을 떠보니까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있었던 건가요? 설마 아내가 한약에다 뭘 타기라도 했다는 건가요? 누가 봐도 이건 수상한 상황이죠. 그렇죠. 게다가 누군가 아내 전화로 가해자 일당하고 100통 넘게 통화를 한 기록도 나왔다면요? 경찰 조사 결과 가해자 일당과 통화한 사람은 피해자 민 씨가 아닌 바로 명의자, 바로 아내였습니다. 왜 6년 전에는 수사할 때 이런 내용을 전혀 몰랐을까요? 사고가 난 현장에 아내가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딱히 아내를 의심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이제부터 아내를 맞아요. 조사해야겠네요. 대형마트에서 일하고 있었는데요. 경찰이 바로 찾아가서 잠깐 경찰서로 가시죠. 이렇게 임의동행을 요청한 네, 거죠. 네. 그랬더니 이제 그냥 한숨을 푹 쉬더니 바로 따라 나섰더라는 겁니다. 자, 엘리베이터 안에서 경찰이 우리가 왜 왔는지 아시죠? 하고 물으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긍정의 표시를 했다는 겁니다. 제가 그때 남편 한약에다가 수면제를 탔습니다. 라고 자백을 했어요. 사건이 다 부인이 다 계획하에 이렇게 된 건가요? 그렇지는 않았어요. 나는 단지 수면제를 먹였을 뿐이다. 그것도 누가 시켜서 지시에 따른 것뿐이다. 이렇게 진술을 누군가가? 합니다. 혹시 그 남편을 차로 쳤던 그 가해자의 지시를 받았다는 건가요? 그 사고 당시 용의자 2명이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중에 한 명이 직접 차로 친 가해자 성동철이었고요. 운전자. 다른 한 명은 강변수라는 남자였는데요. 민 씨 아내는 모든 건 강변수가 시킨 거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강병수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겠네요. 바로 아내의 내연남이었어요. 그러면 불륜 상대랑 짜고 아내가 남편을 살해하려고 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내연남 강변수가 남편을 죽이고 보험금을 타내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 그래서 수면제를 탄 한약을 남편한테 먹였다. 그리고 나서 강변수가 이 성동철을 시켜서 남편을 차로 치게 만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성동철은 대체 뭐 하는 사람이길래? 성동철은 강변수의 동서였어요. 그러니까 강변수가 유부남이었고 아내 여동생의 남편을 시켜서 이런 일을 꾸민 것입니다. 강변수는 그러면은 부인이 있으면서 바람을 네. 피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아내 말에 따르면 강변수하고는 인터넷 게임을 하다가 만났다고 해요. 시댁이면 남편 때문에 마음고생을 자기가 상당히 많이 하고 있었는데
자신의 하소연 같은 거 이런 거를 참 잘 들어줬다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불륜까지 가게 됐다. 한약을 먹고 남편이 잠이 들으니까 이제 강변수한테 알려요. 강변수가 당신은 애들 방에 들어가서 있어라. 나머지는 이제 내가 알아서 하겠다 하고는 동서인 성동철과 함께 들어가서 민 씨를 업고 나옵니다. 와, 동서지간에 이렇게 살인을 하는데 손발이 아주 잘 맞았네요, 착착. 그리고 이제 차에 태워서 그 집에서 30km 정도 떨어진 경기도 양주까지 이동했고요. 수면제에 취한 민 씨를 도로에 올려놓고 결국 성동철이 차로 들이받았습니다. 강변수는 도대체 뭐라고 하던가요? 그 여자와 내연 관계는 맞는데 남편과 살기 싫어했고 동서는 돈이 좀 필요하다고 해서 둘을 연결시켜 준 것뿐이다. 나는 아니라는 거죠. 쏙 빠져나오려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직접 수면제를 먹인 것도 아니고 차량으로 직접 맞아요. 그게. 가해한 것도 아니니까 네. 오리발 내밀기에 딱 좋은 뭐 맞아요. 그런 상황이었죠. 맞아요. 6년 전에 일어난 사고고 용의자도 이렇게 발뺌을 하는 상황이니까 물증도 없고 맞아요. 어떻게 수사를 진행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단서가 된 사건이 또 하나 있었어요. 2006년 4월 14일, 그러니까 네. 이 민 씨가 교통사고 나고 석 달 뒤인 거죠. 네. 이 새벽 2시 30분경 같은 경기도 양주에서 또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중형 승용차 한 대가 다리 교각을 들이받은 사고였는데요. 조수석에 탔던 32살의 임 씨가 사망했습니다. 어이구, 이번엔 사망사고네요. 사망한 임 씨는 자신의 매형과 같이 거래처를 다녀오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운전했던 매형의 진술인데요. 그때 스포츠카가 옆을 지나고 있었는데 시비가 붙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스포츠카가 왼쪽 옆으로 갑자기 달려들었고 놀래서 그걸 피하려고 핸들을 오른쪽으로 급히 꺾다가 사고가 났다. 그래도 사람이 이렇게 죽을 정도로 사고가 났으면 엄청 세게 달리고 있었나 봐요. 진술에 따르면 뭐 시속 80km로 달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조수석에 타고 있던 처남은 즉각 사망을 한 건데 맞습니다. 운전자인 매형은 살았어요. 근데 이제 그 매형이 누구냐면 네. 바로 강변수입니다. 그 남자가 또요? 매연남. 와, 소름 돋는데요? 그 사망한 임 씨는 혹시 누군지 강변수가 결혼을 2번을 했어요. 임 씨는 그 2번째 아내의 남동생, 즉 처남인 거죠. 네. 그 당시에 사망한 처남을 살펴본 거만이 분이 임 씨가 복합적인 원인으로 사망을 했다 하는 판단을 했어요. 교통사고뿐 아니라 다른 예. 원인이 있다라는 거죠? 후두부, 즉 뒤통수의 충격이라고 기술을 했는데요. 쉽게 말하면 누군가 뒤통수를 가격해갖고 사망했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장례식장에서 이 임 씨의 지인들이 이렇게 염을 할 때 봤더니 이 시신에 상처가 하나도 없이 깨끗하더라는 겁니다.
교통사고로 사망했는데 상처가 없는 게 말이 되나요? 교각을 들이받는 사고라면 몸에 어느 쪽에 부분지 부딪혀서 멍이 들거나 아니면 그렇죠. 조금이라도 까지고. 손상이 있는 게 훨씬 많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경우에는 반드시 부검을 했어야 되는 건데 그럼 부검을 안 했어요? 당시 안타깝게도 부검을 따로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장례 이튿날에 급하게 화장을 해버려요. 아, 진짜. 시신에 상처 하나가 없었다라는 맞아, 거죠. 그렇게 얘기했잖아. 조수석 쪽으로도 차체가 굉장히 밀려 들어갔을 텐데 그렇다면 몸이 굉장히 크게 상해야 정상이거든요. 실제로는 얼마 정도로 달렸을 때 저 정도 손상이 있을 수가 있죠? 오른쪽 영상이 시속 37km로 달리다 부딪힌 영상이고요. 왼쪽 영상이 27km로 달렸을 때 영상입니다. 이것도 많이 손상이 되네요. 보기만 해도 아파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마지막 영상이 가장 그 강변소 차량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충돌 속도가 한 시속 27km일 때 사고 차량의 손상 유형과 가장 유사했는데요. 실제 사고 당시 충돌 속도는 약 시속 20에서 30km 구간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30km면은 어린이 사고 다발 지역 학교 앞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네. 그 키로수인데. 30 이하로 가잖아요. 그런데도 사람이 사망을 했다? 약간 사기의 냄새가 나는데요? 탑승자 안전성을 분석하는 세계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만약 사고로 운전석이나 조수석 탑승자가 손상 척도 4등급의 부상을 입으면 그때 사망률이 한 8에서 11%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처럼 탑승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시속 27km로 충돌했을 때의 충격량은 4등급 이상의 부상을 입을 확률이 1%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렇지. 충돌 후에 두통이나 현기증 또는 늑골 골절 등이 있을 수는 있지만 사망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렇지. 따라서 실험 결과로 봤을 때 강변수가 탄 차량에서 임 씨가 사망한 건 교통사고로 인한 게 아닐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참, 나이. 이야.